TV 토론에서 그 후보 4명의 태도는 어떻게 보셨나요? 이재명 후보는 이제 워낙 토론을 잘하고 말을 달변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. 근데 그거에 대한 또 부정적 평가가 너무 나선다, 잘난 척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토론에 임하는 거를 조금 겸손하게 나가자. 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좀 자중한 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이제 대장동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좀 수세에 몰리는 듯한. 심 후보님은 공공주택 확보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네. 저도 사실 똑같습니다. 그 점에서는. 공공주택에 관심 갖고 계신지는 몰랐어요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에서 보면 성남시 임대 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지으셨잖아요. 저도 대장동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막대한 특혜 이익이 사실은 성남 시민들 돈 아니겠습니까? 대장동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시장인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것이고 여기서 나온 돈 8,500억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혀 지금 검찰이든 뭐 조사도 안 하고 특검도 안 되지 않습니까? 저는 이 자금이 지금 누구 주머니에 있고 어디에 숨겨져 있고 어디에 쓰였는지 반드시 진상규명이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대장동 얘기 또 하시는데요. 대장동은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. 그쪽이 부정부패를 설계한 거죠.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? 윤 후보님이 답변해야 됩니까? 두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지금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청년 얘기 한정해서 하고 다른 얘기는 주도권 토론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. 네, TV 토론 이전에 누가 더 잘할 것이냐에 대한 조사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잘할 것이다. 이런 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기대치에 못 미쳤다. 이런 얘기 첫 번째 할 수 있고요. 결국 대장동 등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. 더더욱이나 아마 이재명 후보는 내심 심상정 후보가 본인을 좀 도와주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심상정 후보가 오히려 더 강하게 공격하고 나섰다.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내에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맞죠? 어떻게 하실 겁니까? 민주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저는 당내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려놓은 게 있습니다. 국회에서 입법을 직접 논의하는 게 좋겠다.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윤 후보께도 의견을 물어봐 주시면 실제로 일단 아이고 물어보는 건 제가 이제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안 하려는 게 아니고 너무 탓하지 마시고 일단 거죠. 제가 민주당의 이게 당론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제기한 거기 때문에 먼저 의지를 가져야 그다음 제가 아니 법안도 끌겠습니다. 제시돼 있어요 이미.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것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불리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. 또 약간 이득 본 것은 뭐 윤석열 후보였던 것은 사실이다. 이렇게 생각이 들죠. 윤석열 후보가 지금은 생각보단 못하지는 않는다라는 평가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. 국정에 대한 화려한 어떤 뭐 식견이 있다든가 경륜을 보인다든가 이런 건 없고 오히려 미시적인 것 또는 실무적인 것, 세심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곳곳에 드러났거든요. 청약통장이나 청약에 관한 부분은 이미 그 여러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. 윤석열 후보가. 그것도 모르냐.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?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84점인데요. 84점에. 예. 네. 그럼 혹시 저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?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. 62.6점입니다, 사실. 그러면 그 정도도 준비를 또 안 해왔다는 건 윤석열 후보 본인은 물론 그 주변에 도와주는 참모들도 매우 그 역량이나 준비가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되고 그런 점에 윤석열 후보가 역량에 부족함을 보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토론을 기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합니다. 실제로 TV 토론을 통해서 토론을 못했다는 평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 높게 나타난 조사도 있었거든요.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자꾸 토론을 회피한다는 인상은 그 자체로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입니다.
또 하나 부자 몸조심이라고 하는데 과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나 국민의힘이 부자 상태이냐? 아니거든요. 몸조심할 상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부자 몸조심하는 인상을 준다는 것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나 국민의힘에서 그 자체로 좋지가 않다. 그 점이 이제 부자 몸조심보다도 약간 걱정스러운 것이 예전에 정몽준 후보든가요 토론에 나와가지고 상대방이 버스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했을 때 50원인가요 해서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청약 문제에서 한 번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된 것은 캠프에서 토론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보한테 솔직하고 날카로운 연습을 못 시키는 게 아니냐. 사실 캠프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리허설을 안 한다. 그런 얘기도 많거든요. 사실은 그거는 부자 몸조심 이상으로 사실 걱정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자꾸 생기면은 이 사람이 절실하지가 않구나. 열심히 안 하는구나.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그게 큰 문제거든요. 그거는 윤석열 캠프에서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. 이번 선거에서 큰 특징 중에 또 하나를 잡는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악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꾸준하게 나온다. 더더욱이나 설 연휴 기간에는 오히려 40%대 진입까지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. 윤석열 후보 캠프나 지지자들은 보면은 이재명 후보 쪽이 워낙 악재가 많다 보니까 이미 다 이긴 선거로 좀 아는 경향이 있다. 소위 이제 선거에서도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. 샴페인을 너무 먼저 터뜨리면 안 된다. 이런 얘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윤석열 후보 지지자나 캠프에서는 좀 다 이긴 선거로 이미 간주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도 또 하나 특징인 것 같고 그것은 저는 선거 결과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태도는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.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각종 변수에 대해서는 이재호 건국대 석좌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두 분이 함께 저희 프로에 나오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네. 시작하실 때 한참 대선배셨다고. 그렇죠. 정치권에서는 뭐 대선배님이시고. 집안에서는 아니고. 예. 저 경주희 씨, 같은 경주희 씨거든요. 경주희 씨. 이재호, 이재명 같은 학년입니다. 제가 할아버지고. 그래서 정치내에서는 저는 이 대표님 보이지도 않아요. 정치내에서는. 그렇습니다.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재호 대표님이 이재명 후보를 도울 수도 있다. 신빙성이 있는. 연락은 왔어요? 뭐 만날 수도 있고. 왔어요? 왔구나. 저 하죠. 예, 만나긴 하셨어요? 그래 방송에서 말 못한다니까. 궁금한데. 난 이런 게 궁금한데.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상 그 훌륭한 분은 그냥 어떻게든지 쫓아다니거든요. 네. 이 대표님은 또 같은 경주이시고 같은 형제지간이니까 뭐 도움을 구하지 않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내일 기사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이재명, 이재호 공만 만났다. 아니 만나 사실이 없는데 뭐. 캠프 합류 요청한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정치 대선배신데 지금 현재 대선판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제가 대선에 직접 간접으로 관계한 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인데요. 그때는 제야에서 관계를 했고 쌈당 합당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후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뭐 내가 선거 직접 감당을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쭉 지켜봤는데 이번처럼 이게 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이렇게 흐름이 어느 한쪽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. 드문 게 아니라 처음인 것 같아요. 거의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거의. 근데 이해창, 노무현 두 글이 붙었을 때도 정몽준하고 단일화 하면서 붙은 흐름이 거의 정해졌거든요. 이번에는 대개 이제 구정 때 흐름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다 했죠. 네. 다를 때 같으면 대개 동네 여론이나 뭐 바닥 여론 보면 이번엔 누가 된다 하더라면 누가 되지 뭐 이렇게 거의 돌아가는데 구정 지나고 첫 번 토론 지나도 안철수 후보는 계속 5% 이상으로 올라가 있고
윤석열, 이재명 후보 차이는 박빙으로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? 이번 대선의 판도는 아직까지 흐름이 안 잡힌다, 박빙이다, 뭐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그 시절에는 사실 후보 시절부터 너무 계속해서 앞서 나가서 재미가 좀 없었죠. 그래도 그러잖아요. 우리 여론조사상 뭐 정종희 후보보다가 그 20% 앞서 그랬지만 네, 네. 그래도 마음을 못 놨어요. 그래도? 실제로 우리 캠프에서는 이긴다는 소리를 캠프 안에서 하질 못하게 했으니까요. 20%나 차이가 났는데. 그래 났는데도 후보도 그러고 저도 그랬고 캠프 회의하면 우리가 자신 있다든지 이긴다든지 이런 소리를 사석에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캠프 쫓아내겠다고 우리 그랬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대표님이 당시에도 그 경험이 많으시니까 캠프를 조이기 위해서 아마 전략적으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사실은 여론조사나 또 나중에 결과도 큰 차이가 났죠. 그렇죠. 이해창 후보님 표까지 합치면 더 큰 차이로 사실상 진 거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엄청 공격했거든요. 앞장서서. 공격했죠. 근데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뭐로 주로 공격하셨어요? 예, 아주 나쁜 사람이다. BBK를 비롯해서 전부 나쁜 사람이다. 뭐 전과자다. 전과 뭐 14번. 자기 뭐 뿌이다. 뭐 형제가 뭐 이상득 형이 뭐 친형이 아니다. 뭐 엄마가 일본 사람이다. 뭐 온갖 소리 다 나오죠. 뭐 하도 네거티브를 많이 제공하니까 하루는 내가 그래서 형님. 뭔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벌려갖고 말이지. 그 대통령 하려고 그러면 좀 잘하지 말이야. 뭘 이렇게 시끄럽게 매일 터지게 만드냐고. 진짜요? 네, 그러니까 내가 뭐 옛날에 대통령 할 줄 알았나. 아니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은 당연히 상대 후보니까 공격을 하는데 제가 민변 변호사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었거든요. 근데 민변에 속해 있는 변호사들은 그 당시 이명박 후보를 좋아하지 않죠. 별 얘기 안 하다가 마지막에 누가 될 것 같으냐 하는데 한 명 빼고는 전부 이명박이 될 것 같다. 그리고 약간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참여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좋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실제로 정말 인기가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저쪽이 해야 된다는 게 심지어 민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정서가 있었습니다.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높았죠. 그렇습니다. 예.